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사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다른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밤 갑자기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모든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예요. 여기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보통 전쟁이나 대규모의 폭동, 자연재해 등의 상황을 가리켜요. 물론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남용된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아픈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총 10번에 가까운 계엄령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은 불과 40여 년 전이었어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 겪었던 엄청난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에게는 집단 트라우마처럼 기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현재 한국인들의 반응과 앞으로 이 일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970년대 한국에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후 대통령이 되었어요.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헌법을 고치고 무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측근에 의해 암살을 당해요. 이때 한국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다음 해까지 아주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대통령의 사망으로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인들의 권력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은 전두환이란 사람이에요. 전두환은 대한민국 육군이었는데요. 그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기와 후배들로 구성된 하나회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친목회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 동료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군사적 행동을 통해 권력을 잡고자 했습니다. 결국 1979년 12월 12일에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했고 육군 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했어요. 이 모든 군사적 행동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날 아침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것을 12.12 군사정변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들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한 3월부터 학생들의 시위는 거의 매일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엄 철폐, 즉 계엄을 그만두라는 주장을 하며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점차 학교 밖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5월 15일 약 서울 시내 30개의 대학교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가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산하고 다시 모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날 집회는 끝납니다. 하지만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났어요. 시위가 중단된 서울과는 달리 전라도 광주의 대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 항쟁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계엄군들은 학생들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자 계엄군은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심지어 시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이유 없이 끌어내려 폭행을 했고요. 지나가던 여성들도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이후 밝혀진 내용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언론은 계엄군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핸드폰과 인터넷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는 광주 시외 전화가 끊겨서 외부와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광주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자가 점점 늘어갔어요. 더욱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장갑차, 폭발물, 총기 등으로 무장을 시작했고 계엄군과 맞서 싸워 도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군이 사망했어요. 결국 민주화 운동이 끝이 납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가 없죠. 1995년에 5.18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두환과 그 관련자들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5.18 민주화 운동은 높이 평가받아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겪은 비상계엄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많이 요약된 내용이고요. 사실은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사망한 뒤 그동안 억압받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고 또다시 군인이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한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대부분의 집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광주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듯한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때 시위를 멈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과 출판의 통제가 심해졌어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도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두환을 독재자, 학살자라고 평가하며 그가 했던 악행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국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저도 자려고 누웠다가 SNS로 소식을 접했는데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나 싶었는데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024년에 계엄령이라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12.12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데 그래도 너무 놀랐고 순간적으로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했던 어른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때 느꼈던 공포가 떠올랐을 것이고 정말 큰일 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한국에서 다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간 겁니다. 당장 내가 위험해지는 것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도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이 들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뛰쳐나올 겁니다. 2016년에 촛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아마 당분간 한국은 집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 12.12 군사정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당시 실제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요.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의 목소리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